차량 관련 제품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차량의 제어 관련 부품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제품이니만큼 인증 허가 관련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차량 제어 관련하여 무허가로 상품화해서 판매하다가 걸리면 법으로 처벌을 받는데요. 그래서 생명과 관련된 장비들이 비싸고 개발에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개발비도 없고 개발 기간도 2-3개월에 끝내라고 하길래 빨리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임원에게 말을 해보니 빨리 개발 끝내고 언젠가 허가를 받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결국 무허가 제품으로 생명과 직결된 제품을 개발할 것 같아서 스스로 직업 윤리를 저버리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직업 정신과 충돌할 때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좋을까요?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군대 가도 비슷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후임을 욕하고 갈구는 거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죠. 근데 그것들을 시켜요, 군대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대학교를 가면 석사로 들어가면 거기에 엄청난 부조리들이 있어요. 교수가 말도 안 되는 걸 시키고 선배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에 들어간 이제 신입이 좀 생활을 하다가 이거는 이상하다, 내부 비리를 고발했죠. 그랬을 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너네들이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뭔가 욕먹고 힘들어했던 사람도 결국에 그 고발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 할까, 이제 정치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옳은 소리를 하면 결국에 그게 받아들여지고 오케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뭐 내쫓기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옳고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힘을 갖춰야 되고 그게 나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옳아라고 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잡하고 내가 이게 옳다라고 하는 게 어떤 각자의 상황과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상황에서 나는 이게 옳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그거를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위치여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페널티들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깡다구와 강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은 내가 약자일 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래 네가 옳아라고 해주는 경우가 잘 없다라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쫄병이 전쟁에 의해서 군인을 죽였어요. 군인을 죽이고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행위 자체는 잘못됐죠. 잘못됐는데 전쟁이라던가 위에 상관에 의해서 그 명령을 실행했던 군인들은 만약에 나중에 군사재판이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 웬만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결정을 했던 거는 위에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전쟁에 일본이 졌을 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졌으니까 성노예로 끌고 왔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명령은 죽이라고 나왔지만 살려줬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살려주는 게 맞았냐라고 봤을 때 저는 맞다라고 봐요. 명령을 어겼다 할지라도. 근데 상관이 이 위안부를 안 죽이면은 안 되고 막 지켜보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경우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위안부 할머니를 죽였어. 그럼 그 죄가 그 죽인 사람의 오롯이 잘못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정말 위에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해주고 이 사람들이 올바르게 갈 수 있게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밑에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따랐을 때 그게 온전히 그거를 실행한 그 사람의 잘못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 지환님은 어떻게 했나요? 저는 일단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기는. 뭔가 저도 뭐 스마트팜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정부 과제나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정말 많은 회의감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거 진짜 상용제품 아닌데 이거 완전히 다 만들어진 거 아닌데 나가서 발표는 다 된 것처럼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게 너무 괴롭고 진짜 싫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표가 있지도 않는 사람들을 명단에 넣고 돈을 받고 쓰는 거. 근데 제가 대표가 돼보니까 왜 그런지는 다 알 것 같아요. 이해도 돼요. 근데 옳은 행동은 아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거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좀 말을 다르게 할 것 같아요. 대표님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힘든 거 아시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면 우리 회사가 크기 힘듭니다. 구조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전에는 그거를 조금 제가 심판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위치에서 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뀐 입장은 뭐냐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더욱더 생각을 해보면서 대표님 다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라도 대표님 위해서라도 이건 장기적으로 이 회사에 안 좋은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라는 말을 정말
정말 그 입장에서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이 결정을 이제 말하면서 일단은 개발을 2, 3개월 만에 하는 걸 원한다면 거기까지 하는 거는 우리 개발자로서 최선을 다해보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상한 선택을 한다면 질문하신 분이 양심껏 최대한 어떤 그 대표 입장에서 회사가 이렇게 되면 힘든 건 알지만 그 진짜로 좀 위험하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돈이 정말로 없느냐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우리의 역할인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개무시를 하고 뭐 이렇게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질문하신 분이 할 도리를 다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뭐 느껴지고 뭐 이런 거가 있지만 어쨌든 그 누구도 제3자가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할 수 있는 걸 다 따라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사람이 그렇게 선택을 했다면 윗사람 잘못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행동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다 만들었고 그리고 충분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진짜 문제가 되는, 허가도 안 받고 막 이렇게 내고 당장 급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회사라면 저는 떠날 것 같긴 합니다. 떠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 회사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기까지만 할 것 같아요. 저는.